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요즘 하늘 올려다볼 맛이 나죠.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한 파란 하늘. 길을 걷다가도 저절로 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 하늘 한번 쳐다보시면 생각지 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24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독일의 엇갈린 제조업 경기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9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1.4로 전달 43.5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주문과 생산, 재고 등을 토대로 발표되는 경기 동향 지표인데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1.4면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게다가 유로존의 9월 합성 PMI도 50.4를 기록하면서 2013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양호한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9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로 전달 확정치인 50.3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전달 50.7에서 이달 50.9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기업 진입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관건인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측 협상팀이 예정됐던 미국 농가 방문을 돌연 취소한 채 출국해 시장에 불안감을 안겼는데요. 중국은 이 문제는 무역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양국 모두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물론 추이는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1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에 강화에서까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6개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결과 발표 연기 소식에 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잠잠하다 싶으면 꼭 하나씩 악재가 터지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에 2.4조 투자.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미래 자동차 분야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내용 자세히 같이 볼게요. 우선 앱티브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웨이모, 크루즈와 함께 업계 톱3로 꼽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그동안 미래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는 좀 겉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래서 이번에 앱티브와 손을 잡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겁니다. 합작 규모는 4조 8천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과 앱티브가 각각 2조 4천억 원씩 투자를 해서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공동 경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조 4천억 원, 현대차그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두 기업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과 로보택시 업체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수준의 4단계 기술을 다듬어서 2024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2030년에는 5단계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차, 즉 무인차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애티브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현대차가 단시간에 세계 정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성 엘텍이 상한가에 진입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0% 이상 올랐고요. 코리아 FT와 더 미동 모두 10% 이상 강세입니다. 대성 엘텍은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개발 사업 국책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된 바 있고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늘려나간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품군으로 유명한데요.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충돌 경보, 앞차 출발 알림 기능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아무래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리아 FT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중에서도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블랙박스 전문 업체 더 미동은요, 차량용 블랙박스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통합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전운행에 특화된 스마트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삼성, LCD 줄이고 퀀텀 닷 올레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전망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 LCD 생산 라인을 퀀텀 닷 올레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볼게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안에 충남 아산 탕정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퀀텀 닷 올레드를 양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퀀텀 닷 올레드란 올레드 패널에 퀀텀 닷 필름을 붙여서 화면을 꺼도 잔상이 남는 올레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삼성의 QLED와 LG의 OLED 장점을 합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무튼 이 퀀텀 닷 올레드에 1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미 다음 달 중순쯤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LCD에서 퀀텀 닷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느냐?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글로벌 LCD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 LCD 패널을 감산하면서 희망 퇴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퀀텀 닷 올레드로의 라인 전환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제이스텍, 힘스, FNS테크, K맥 등 OLED 관련주가 오름세고요. 파워넷이 같이 관심받고 있는데 파워넷은 전력 변환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퀀텀 닷 TV 전력 변환 장치를 단독으로 수주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늘 한 번씩 올려다 보면서 마음의 여유 갖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